혹시 한우에 투자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생전 처음 듣는 얘기라고요? 그러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단돈 4만 원으로 송아지에 지분을 투자합니다. 농가에서는 그 조각조각난 투자금을 한데 모은 돈으로 2년간 송아지를 무럭무럭 키워요. 이렇게 키운 송아지가 어른 소가 돼서 경매 시장에 팔면 수익이 나겠죠? 그 수익을 지분율대로 투자자들에게 되돌려줍니다. 나는 이 송아지를 본 적도 없고 또 산 적도 없는데 송아지가 잘 크기만 한다면 내가 투자한 만큼 수익을 돌려받는 겁니다. 되게 생소하고 신박한 투자 방법이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실제로 있는 투자 상품이에요. 조각조각 지분을 나눠서 투자한다고 해서 일명 조각 투자라고 불리는 투자 방식인데요. 앞으로는 이런 투자 방식이 크게 활성화할 전망입니다. 상암동 IT 탐구소 2화에서는 머지않아 내년부터 활짝 열리는 토큰 증권 시장에 대해서 미리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그럼 같이 탐구하러 가보시죠. 토큰 증권, 일명 STO라고 불리는 이 증권은 부동산, 미술품, 특허 등 유무형의 자산에 대한 지분을 나눠서 토큰 형태로 발행하는 증권입니다. 만약 미술품의 소유권을 나눠서 토큰 증권으로 발행을 하면 투자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만큼 지분을 구입하고 또 수익을 나눠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우처럼 조각조각 쪼개서 투자하는 거죠. 토큰 증권은 디지털 자산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엄연히 증권으로 분류가 됩니다. 토큰 증권을 구입하면 구입한 상품의 주주가 돼서 이자나 배당을 요구하거나 또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죠.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는다는 소리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아요? 맞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상화폐와 묘하게 닮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디지털 암호로 만들어진 가상화폐는 실물 기초자산이 없습니다. 반면 토큰 증권은 이를테면 빌딩이라든지 미술품, 음원 같은 투자 대상이 확실히 있습니다. 이걸 법적으로 쉽게 사고 팔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토큰 증권, 왜 좋은 걸까요? 장점이 뭘까요? 이전까지는 전자증권으로 발행하기 어려웠던 미술품이나 부동산, 빌딩 같은 자산의 권리를 쉽게 발행하고 유통할 수 있는 게 최대 장점으로 꼽힙니다. 위조나 변조 위험도 적어요. 조각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게 또 다른 장점입니다. 비정형화된 어떤 대상에 대한 조각 투자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본시장법상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서 투자를 하고 싶어도 이게 진짜 안전한가? 그걸 몰라서 머뭇거리게 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혹시 토큰 증권 관련 뉴스를 유심히 지켜보셨던 분들이라면 지난해 5월에 뮤직하우에 대한 이야기로 떠들썩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뮤직하우는 음악의 저작권의 지분을 구매해서 그 지분만큼의 수익금을 배당받는 거래 플랫폼인데요. 이게 주식과 같은 증권성 거래인지 아닌지 또 불법인지 합법인지로 논란이 있었어요. 결국은 증권성 거래에 가깝다는 이유로 이 금융권의 규제를 받게 됐죠. 이런 조각 투자 상품이 증권성을 띠게 된다면 현행법상으로는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또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현재 조각 투자 플랫폼들은 금융투자 업체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구매자들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장치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금융당국이 고심 끝에 이 조각 투자에 대한 합법화를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토큰 증권은 기존 증권 방식으로 거래가 어려웠던 자산을 블록체인 기술로 발급하는 거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으로 투자자를 보호할 수가 있어요. 일단 토큰 증권 발행의 제도화는 내년입니다. 우선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고요. 증권사들도 시장 참여에 나섰습니다. 신한투자증권 그리고 미래에셋증권이 이미 지난해 블록체인, 토큰 증권 관련 팀을 꾸렸고요. 키움증권은 주식거래 시스템에서 토큰 증권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KB증권은 SKCNC랑 협력해서 상반기 내에 관련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어떤 자산을 조각 투자할 수 있을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토큰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의 예시를 발표했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핵심은 이거예요. 투자자가 지분과 수익금에 대한 권리를 보유할 수 있느냐 아니냐로 갈립니다. 시장 규모가 약 1조 원에 달하는 미술 시장에서도 토큰 증권이 발행이 되면 고가의 미술품 1개를 1000개, 10,000개의 토큰으로 쪼개서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 규모만 7조 원 이상인 부동산 시장이야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지금까지는 불법이었던 또 허용되지 않았던 투자 시장이 열리면서 투자자들에겐 어쩌면 더 많은 선택지가 확보가 되는 셈이죠. 물론 염려되는 점도 분명히 있어요. 중요한 거는 투자자 권리가 완벽하게 보호될 것이냐 여부입니다. 적은 돈이냐 큰 돈이냐를 떠나서 전자증권과 동일한 수준의 투자자 보호 장치가 마련이 되고 나서야 그 이후에 시장 활성화를 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다음에도 재밌는 IT 이슈를 들고 같이 탐구해 보겠습니다.